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수영장에 물이 남아 뿌려보지만 화마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린 거센 불길에 학부모들은 넋을 잃은 채 비명만 질렀습니다. 애들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지금부터. 애들이야! 그때 그 재난 정진항입니다. 재난 전문가 터너는 재난이란 사전 경고를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쌓인 위험 요소들이 동일한 시공간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난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을 때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인의 선물을 사기 위해, 누군가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위해, 또 누군가에겐 생업을 위한 직장이었던 그곳. 저녁 6시가 가까워지던 시각,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백화점 붕괴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먼지와 가스 냄새로 숨을 쉬기가 힘들 지경이었고 분진이 날려 한 치 앞이 보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승용차가 뒤집혀 있는 등 그 일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서울 서초동에 화려하게 개장한 삼풍백화점. 당시 파격적인 건물 디자인과 고급화 전략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망자 502명 포함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 사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백화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종합상가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은 건너뛴 채 불법으로 시공됐는데요.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은 뒷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고 비상식적인 상가 배치를 하는 등 건물의 위험성을 키웠습니다. 4층까지만 설계됐던 건물을 5층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식당가를 꾸미면서 건물에 엄청난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냉각탑은 옥상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의 4배가 넘는 87톤에 달했는데요. 이 냉각탑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크레인 대신 바퀴를 달아 이동함으로써 옥상에 균열이 생기는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완공된 후에도 무리한 증축 공사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부실 공사 및 부실 관리가 이뤄낸 비극적 사고였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 차례 붕괴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붕괴 2달 전부터 5층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내려앉으면서 전문가들 역시 붕괴의 위험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응급처치에만 급급한 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인 6월 29일 몇 차례 파열음이 들리고 균열이 커지자 백화점은 임시방편으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가동마저 멈추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영업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쌓였던 균열이 한계에 도달하며 도심 한가운데 있던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에어컨이 멈추자 더위를 참지 못해 백화점 쇼핑을 포기하고 나왔던 사람, 결혼을 앞두고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에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리며 사망한 신부, 사고 발생 후 17일 만에 기적같이 구출된 마지막 생존자까지,
그 당시 서울 한복판에서 생사의 경계에 선 채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당시 기존 건물들에 대해 안전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특수재난사고 등에 신속히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중앙 119 구조대도 이때 설치하게 됩니다.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불행하게도 가슴 아픈 6월의 참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풀만 무성한 이곳. 사실 이곳은 약 20여 년 전 꽃다운 생명을 부참하게 앗아간 참사의 현장입니다. 지난 1999년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갯벌 체험에 나섰던 어린아이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끝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모두가 잠들었을 밤 깊은 시각,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로 화성군 소재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였는데요. 그 시각 수련원 건물 내 여기저기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부산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500여 명에 이르는 대다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솔교사들의 대처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명의 어린이와 교사 4명은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황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재는 가장 처음 3층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불이 난 301호에는 서울 소망유치원 어린이 18명이 잠들어 있었고 그 방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아이들만 잠든 상태여서 대다수의 사망자는 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방 안에 피워둔 모기향이 주변으로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기 누전 가능성도 제기되며 아직까지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화재 발생 시간은 12시 30분경으로 추정됐는데요. 화재 발생 후 1시간 남짓 넘어서야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소방서에서부터 현장까지의 거리는 70km가 넘는 데다 수련원에 진입하기까지 장애물이 많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키웠던 중요 원인 중에 하나는 화재가 난 수련원 건물은 1층만 콘크리트로 지었고 2층과 3층은 컨테이너 박스를 얹어 만든 임시 건물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건축 자재는 불에 잘 타고 저렴한 인화성 재료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 소방안전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을 리 없었습니다. 생활관에는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에 불과해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허술한 컨테이너 박스에 인솔교사 없이 잠들어 있던 아이들, 대피할 시간을 놓친 채 그렇게 소중한 생명은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시랜드 참사는 직접적인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불법과 무책임 등 사회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참사의 상징으로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불법 건축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에 따르는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원칙과 안전을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재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